네, 고영숙님. 네, 죽을 먹었는가 하고, 먹었습니다 하고, 또 너희 식기를 씻어라라는 대목에서, 동안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가 너희 식기를 씻어라 하고 할 때, 움직이면서 이 풍요가 깨지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움직이면서, 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이 화두, 이게, 무문관 제7식인데, 이 화두를 통해서 이 화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화두타파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분별심만 활성화시켜서 분별심에 붙들리게 되지만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내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돌이키는 거죠. 알아차림을 하면 화두의 타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넘어 말 이전 자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읽어주면은 여러분 마음을 보는데 정신이 가 있어야 돼요. 조주 선사께서 이제 승원에 계셨죠. 본인 절에. 그런데 한 스님이 찾아와 가지고 제가 선원에 처음 왔는데 잘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자 선사께서는 자네 아침죽은 먹었나?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스님이 네,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스님, 그 조수선사께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즉시 네 식기를 바로 너 밥그릇, 죽을 먹은 밥그릇, 그 밥그릇 식기를 씻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스님이 깨쳤다. 자, 여러분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최성전님. 자기는 죽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 식기를 씻으라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올라서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다? 제가요. 아니, 아, 여기서 죽을 먹고 왔는데 식기를 씻으라고 하니까. 네. 죽을,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먹었으니까 본인 밥그릇을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먹은 거예요? 여기서 먹고 온 게 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아침 죽은 먹었는가 했을 때 이미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이미 아, 먹었는데 씻으라고 해서 좀 억울하다. 그런 판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네,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잘 네. 보시고. 네, 홍미라님. 저는 그 처음에 선언에 왔다고 말하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이 대인 깊이, 뭐랄까, 긴장하고, 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본인이 어디 이제 낯선 이제 공간에 온 거죠. 이게 처음 선언에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걸 인지하자마자 내 안에서 이제 그 대인 기피증 같은 그 트라우마죠. 그것도 이제 그런 현상을 알아차림하셨네요. 이제 그게 아마 그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그 학창 시절에 이제 트라우마가 재생이 됐을 겁니다. 네, 또 다른 것이 알아차림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요. 네, 김 선생님. 김선정이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조주수님, 띡다거 아니고 오늘은 딴 얘기네. 음, 그런 판단도 했고요. 네네. 어, 밥그릇에 밥을 먹었으면,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네. 그러니까 당연한 이치가 뭐 깨달음인가 보다. 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세요. 이제 지금 그런 내용이 기존에 이 조주세발 요 공안을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당연한 거 밥 먹었으면은 뭐 왜냐면 스님들은 이제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씻잖아요. 바로 공양 우리 할 때.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이미 아침밥 먹었으니까 그 씻기는 씻었겠지 또는 씻어야지 너무도 당연한 거지 하면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스님이나 어떤 법사들이나 뭐 세속인들이나 교수나 다 똑같아요. 불교는 이렇게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당연한 거를 제시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 내용 가지고 그 최상승선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최상승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하는데 그게 그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홍미라님. 네, 그릇을 씻어라라는 그 말에서는, 아이고, 안도감 같은 거, 나도 여기 끼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고, 네. 이 승려가 깨쳤다는 부분에서 여기서 뭘 깨치지 하는 그런 의문, 반감, 이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렸. 저요. 네, 최성자님부터 먼저 하고 손이 들었으니까. 적시 너의 식기를 씻어라 이 부분에서 씻기 싫은데 적시 씻으라 하니까 화가 올라. 그래서 본인이 좀 설거지를 좀 나중에 하는 스타일 좀 그런 게 네. 좀 있나 보죠. 네, 습관이. 네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를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그 미세한 감정이라 알아차림하기 힘들 텐데 잘 알아차림했어요. 다음 김선정님. 어, 죽을 아침에 먹었는데, 네. 음, 그 아침에 먹은 죽이나 죽을 생각하고 있고, 죽그릇에 설거지를 하지 않고, 죽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먹은 죽을 지금 생각하는 것과 죽그릇을 설거지 안 해서, 거기에 죽이 남아 있는 것과 어떤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죽 먹은 것은 잊어버려라. 음, 그건 이미 과거다. 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죽그릇을 씻어라. 그 마음을 비워내라. 그런 말씀인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이제 그게 이 액면상, 겉의 모양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화두를, 이 공안을 설명하는데 아주 그럴싸한 설명이에요. 지금, 김선정님이. 그 제가 정도, 학자 네, 스타일. 그 정도로 설명하면은 어느 뭐 좀 그 교수 이상의 설명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수행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의식 수행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것을 이제 해 오라 그래. 깨달을 오자.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 차원에서 어떤 이제 그것도 깨달을 위해서 해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해오의 차원이 아닌 증오의 차원으로 의식을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접근해 보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음 이기아님하고 그 다음에 조문자님 할게요. 이기아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조주스님이 죽을 먹었나고 물었는데 바로 이렇게 내 죽을 먹었는데 대답할 진짜 죽을 먹었다 그러는데 혹시 안 먹고도 먹었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의심이 올라와서 말하잖아요. 그런 의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그 이기아님이 사전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화두나 불교의 교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듣거나 이런 사전 지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추측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고, 그걸 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런 형태로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학습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냥 일상에서 뭐 쉽게 말하면 무지랭이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도 깨닫게 만든다는 게 바로 이 중국 선불교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 해능선사가 뭐 거의 그 아주 조사 중에 중심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해능선사가 일자무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일자 무식인데 이제 도노,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주장을 또는 그런 그 흐름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일자 무식도 사전 지식이 없어도 교리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 화두참고 이렇게 몰똘히 의정심을 가지고 하면은 높은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나선, 조사선, 이 중국선의 모토예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교리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도 교리적인 부분으로도 생각하다가 학문적인 부분 바깥에서도 생각하는 방법을 취해 보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음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스님이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행법을, 의식 수행법을. 그렇게 이제 각자 자기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 수준에 있으니까 스님이 그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써봐야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네, 다음 조문자님. 예. 씻기를 씻으라 하니까 예전에 저도 바로 공양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네, 바로 공양을 하고 그 단무지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물을 제가 다 마셨거든요. 그 네, 오는 신도들하고 그랬는데 스님께서 그 바로 공양을 하면서 아주 이제 수행의 첫걸음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을 씻어라라고 하는 말에 거기에서부터 깨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되지 않나 해서 거기서부터 깨치지 않았나 뭐 그런 음, 저의 그냥 판단을 알차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차림하셨어요. 뭔가를 이제 그릇을 씻어라, 뭐 내 몸부터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유추해내는 거를 알아차림하신 거네요.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네, 김선정님. 저도 불교 교리나 뭐 이런 학문에 대한 이런 이게 뭐죠 지금? 이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나도 없는데 이제 아까 그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마 제일 많이 사전 지식이 있을 거예요, 김선정님이. 그게 뭐 저 이런 거 체계적으로 접해보지 꼭, 않았는데. 체계적으로 꼭 뭐 배웠다 이런 것보다도 어디서 주워 듣거나 뭐 예를 들면 이랬을 때 똑같은 걸 들어도 그쪽으로 이렇게 잘 체계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공부적으로 체계가, 머리가 좀 훈련이 된 사람은 그게 일반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보다도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그 기억 같은 게. 그쪽으로 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최성자님. 아침 죽은 먹었는가에서는 뭔가 좀 챙겨주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데 너의 식기를 씻으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이게 반항심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명령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네, 이렇게, 네, 이게 되게 반항심인데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막 반항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릴 때 부모한테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가 혼자서 생각을 음, 했으면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판단하는 건 없어요. 이유가 있죠. 그걸 또 관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겠구나, 어떤 충격이 있다, 트라우마 이런 거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치유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두 타파 이런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업식이 스스로 닦이고 치유까지 돼요. 마음 치유까지. 자, 이제 어떤 또 훈련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는 글씨, 이 글씨 내용 개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에 따라서 내 의식이 얼마나 고정관념화 됐느냐, 그리고 그 고정관념화 된 거를 거기서 어떻게 빨리 깨트려 나가느냐, 깨트려서 내가 그 바깥으로 나오느냐도 우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화두타파하는 또 그 이유기도 해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금강경도 뭘 깨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나의 고정관념 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한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거는 번개나 다이아몬드로 깨트릴 수 있죠. 모양이 있는 건.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죠. 네. 우리의 고정관념, 의식 이건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깨진다 이거야. 그렇게 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은. 그래서 금강계, 바지라 채티까 이렇게. 바지라가 번개라는 거고 채티까는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업그레이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깨느냐? 이 원문과 이게 번역한 거, 제가 번역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번역한 것을 원문과 비교하면서 우리 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선원에 처음 왔는데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모갑이 이제 백화체에서 이제 나를 이제 겸손하게 한 말이에요, 이게. 모갑은 한문에서 중국말에서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 총님은 뭐 예를 들면 화엄 총님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나요? 네. 대부분 대중사찰에 그 집단 그 교육 시스템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육군 사관학교 이런 것처럼 스님들을 일정한 우리 이제 뭐 선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잘 길러내는 그런 데를 총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대중들이 많겠죠. 그 학인들이. 그러니까 그 학인들이 많은 그런 선원에 이 작자가 문득 잠깐 뭐 우연히 그런 뜻이에요. 우연히 그러면 이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입 들어왔다는 들립이고 잠시 또는 우연히 또는 처음이란 뜻도 있어요. 뜻이 많으니까 이 총림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꼭 여긴 처음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걸 번역한 사람은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썼지만은 문득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는 갑자기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다고.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 처음 접했던 이 한글로 번역한 거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이 원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참고해보는 이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왜냐면 원래 원문이 뭐 버머 산스크리트라든지 아니면은 한문이라든지 원문이 있고 한글로 번역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의 그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은 이걸 한글로 번역한 사람의 의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이 한글로 번역된 거를 다 깨트렸다고 해서 여기서 깨달았다고 해도 이 번역하는 사람의 의도 안에서 깨트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려면은 원문을 그나마 봐야 돼. 원문을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구체적으로 깨는 아주 훌륭한 지금 사실은 금강경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님이 이제 어떻게 뭐 문득 뭐 잠시 뭐 이렇게 우연히 들어왔어 뭐 이런 형태야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걸사거든요. 이게 걸식한다, 빌어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요까지 빌어먹는다 요렇게까지만 하니까는 무슨 느낌이 와요, 지금 여러분? 뭐가 추측이 돼, 지금? 거지. 이거 지금 이 총림에 좀 뭐를 얻어먹으려고, 빌어먹으려고 좀 들어온 느낌이 좀 있죠, 여기에. 네, 걸식에서. 예, 여기서 지금 요 자가 빌걸자예요. 거지 걸자예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스승사.
이제, 뭐 이게 뭘 빌어먹으러 왔다. 이제 거지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 스승님은 누구겠어요? 응? 조주선사. 조주 스님이겠지, 여기. 조주 스님이 지시. 지시라는 뜻이 뭘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이미지가. 이게 보일 시자잖아요. 이게 가리킬 지자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어때요, 지금? 요거. 걸사, 지시, 여기에서. 어, 그러니까 스승님의 네. 지시를 나는 구걸한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스승님의 가르침을 네. 스승님의 가르침을, 구한다. 구한다. 이게, 여기에 이 자가 한번 찾아보면 구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한다는 그 구할 구자가 따로 있죠. 네. 많이, 보통 도를 구한다. 그럼 구도할 때, 여러분 구도할 때 알고 있는 그 구할 구자가 있죠. 네. 이 걸도 이렇게 안 한다고, 걸도. 그런데 네. 여기서는 이제 네. 구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 구도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때 구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수준이 너무 낮아 기초도 없고 네. 그러면은 걸사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는 구걸한다. 아직 안 되는데. 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한문을 단어를 쓴 또 의도가 있겠죠. 이, 이 무문관을 이 화두를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깨닫게 해놓은 이게 창작물이지. 이 창작물을 만든 작가가 이 구할 구자를 안 쓰고 이 빌 걸자를 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스토리에서 이 거지라는 이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구한다는 구할 구자의 의미보다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죽은 먹었냐 이 뒤에 말이 나오는 의도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돼. 아, 어떤 그러니까 의로? 네, 걸자를 썼으니까 네. 죽은 먹었나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잘 못 먹고 있다. 못 먹고 있다라고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온 이 스님, 이 모갑, 이 제가 이 스님이 자기가 이제 이 걸자를 쓴 거잖아. 빌어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 말을 자기가 한 거 아니야, 지금. 네. 조주 스님한테. 네. 그러면 조주 스님이 왜 죽 얘기를 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걸자를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도를 구한다는 그 것보다는 이 사람은 뭔가 거지같이 그러니까 빌어먹을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집착되어 있다라는 어떤 심리 상태?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거나 이 자기를 약간 점선 겸손을 맞춰서 비하하 듯한 그런 표현 같은 그렇죠. 느낌도 네, 들어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왜냐하면 숨기려고.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자기가 그래도 나 어느 정도 도를 깨친 사람이야. 조주 스님 한번 이렇게 한번 달아보려고 온 네.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할 구자를 안 쓰고 구도할 때 그 구자를 안 쓰고 이게 이제 빌어먹을 때 이제 거지를 할 때 이제 걸자를 써서 이제 거지처럼 자기를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주 스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지금 스승께서 뭐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보여달라는 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해서 드러나게 보여주라는 거거든. 그런 용어를 썼는데, 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원문하고 뭔가 뉘앙스는 약간 다르죠, 이게 어쨌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어, 이 물어보는 스님의 입장에서, 감성에서. 본인이 한다는 게 아니라 날더러 다 해주라고? 그런. 날더러 다 해주라고? 잘 보살펴 달라는 말. 그렇지, 보살펴 달라는 거죠, 나를. 그리고 말이 조금 어때요? 잘 지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쓰는 거는 뉘앙스가 좀 어떤 거죠? 좀 거칠어요?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네. 본인을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춘 것 같다. 겸손한 것 같다. 좋아요. 수동적인, 네? 좀 수동적인 느낌이. 아, 수동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제가 깨닫겠습니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나를 좀 잘 부탁합니다. 지도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에서 피동적인 이제 그런 느낌 있죠. 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이제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먹다는 뜻이죠. 마시다. 죽. 죽자예요. 죽. 조주 스님은 끽다거 이제 차나 먹어라 뭐 이게 이제 유명한 트레이드 마크인데, 여기 이제 죽이 나왔어요. 료는 이제 다 끝냈다. 마쳤다. 야, 이제 종결 어미 또는 음은 어미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미는 이미 죽을 다 먹었지, 마쳤지, 죽 먹는 걸 다 마쳤지, 그런 의미죠, 이게. 이미 죽 먹는 걸 다 마쳤지, 이런 말이죠, 이게. 네. 직역하면.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자네 아침 죽은 먹었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미 너 죽은 다 먹었지? 죽 먹는 거 다 끝냈지? 지금 이런 의미잖아, 이게. 원문을 보면, 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자네 아침죽은 다 먹었지? 먹었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이 번역의 차이가. 고영숙님. 네, 처음에는 저기 선사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거형은 아니 저기 그 승려가 말할 때는 과거형이었는데 도주 선사께서는 현재를 물어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승려는 과거형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승려는 어 미리 먹었다고 아까 한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미리 먹은 게 아니고, 해석은 지금 이 부분은, 네,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빌러 왔는데, 스승께서는 지시해 주세요. 잘 드러나 보여주세요. 그거를 이제 자기는 빌어먹겠다. 그런 의미잖아, 이게. 걸사 지시가. 응? 그러니까는 조주 스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도나 이 깨달음 이거는 이렇게 빌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빌어먹을 빌어먹을 수 수가 없어요. 없죠. 뭐, 얻을 득자를 쓴다든지, 뭐, 견자를 쓴다든지, 뭐 구할 구자를 쓴다든지, 그렇게 쓰지 않고, 이게 빌어먹는 이미지로 이 사람이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수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빌어먹는 거는 옛날에 이제 뭐 밥 빌어먹는 거 몇 개 더 있어요. 거지들이 근데 절에는 이제 보통 아침에 죽을 먹는단 말이야. 대중이 많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산속이니까 또 죽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조주선사가 여기서 죽을 끄집어낸 거야. 죽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네, 홍미라님. 빌어먹어, 한자에 나왔을 때 빌어먹은 그 죽은 마쳤는가는, 네. 이 레벨을 다 끝냈는가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요. 음.
번역한 거에서 아침 죽은 먹었는가는 네. 그냥 그 밥 죽의 내용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레벨은 항상 아침 죽은 먹고 점심 죽 그냥 밥의 의미로 끼니의 의미로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네, 어떤 거기에 뉘앙스를 깊이 넣지 않고 네. 단순하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네. 김선정님. 이 한문하고 아침 죽음 먹었는가의 차이를 물어보신 거죠. 네네, 이 원문하고 원문의 직역하는 스타일. 원문에서 끽죽 그러면은 죽을 즐기다인데 네. 이 해석은 아침 죽은 자네 아침 죽은 먹었는가 이 말은 밥이 아닌 죽이나 먹는 어떤 자네라는 그러니까 비하로 이 해석이 저기는 분명히 끽죽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는 죽을 즐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침 죽은 먹었는가 이렇게 하면은 뭐 아침 죽이나 먹었는가 이렇게 그런 차이. 이미지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좀 네, 많이 네. 하죠. 이제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하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식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를 제가 일부러 자꾸 제시를 하는 게 저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참고하는 거고, 여러분의 고정관념, 그 과정이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고정관념이 깨져야, 내 생각을 깨져야, 이게, 다른 어떤 또 다양한 뜻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이 뜻이야. 라고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식으로 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고정관념을 하나도 안 깬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이게, 화두 참고하는 데 있어서 좀 수준이 높아지는 수행법이에요. 네, 최성자님. 아, 저는 아침 죽은 먹었는가 여기서 차이점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다시 제가 까먹었네. 해줄게요. 여기에서 그냥 원문을 있는 그대로를 의역하자면, 이 끼기, 뭐 즐기다 그런 뜻도 있지만, 보통 마시다, 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먹는 것을 료는 마칠 료예요. 끝마쳤다. 끝마쳤지. 이미 너 죽 먹는 거 다 끝마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너 죽 먹는 거 다 끝마쳤지?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아침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어쨌든 아침이라는 자네 말이 아침쯤 없네. 먹었는가? 뭐 이렇게 한 거고. 네, 김선정님. 제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했던 말 반복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입문을 했어요, 총님의 저기 입문을 한 건 설명을 아니에요. 그냥 들린 거예요. 들린 거. 작 입이 들른 거라고요? 네. 입문을 한 게 아니고. 네, 여기 입학하고 그런 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조주 선사한테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물어보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조주 스님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달아보려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강원에 들어가야지 입학한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문자님. 네. 저거 아침 죽을 먹었는가 해서 죽이 꼭 저는 꼭 죽이 아니라 네, 이제 스님인데 지도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아주 승려로서의 어떤 재질이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조주 스님께서 갖춰져 있는가 싶어서 이제 떠보는 그걸로 그러니까 아침에는 가장 처음에 먹는 게 아침 죽이잖아요. 네. 간단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 공부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그냥 하나의 죽으로 비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드문 네, 알아차림합니다. 좋아요. 지금 그 비유가 이 문학적 비유로 네. 이렇게 잘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부여보다는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의 논리적인 의미부여의 생각보다는 이 어떤 이런 현실적인 심정적인 의식의 마음의 작용 쪽으로 심리작용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조문자님. 네. 지금 아까부터 계속 어떤 의미부여, 이거 어떻게 깨달은 그 이제 그 문학적인 의미부여 쪽으로 지금 잘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러려면 네. 고정관념을 깨야죠. 네. 지금 고정관념 깨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네, 최성자님. 자기를 좀 봐달라고 지도해달라고 왔는데 그게 좀 귀찮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죽은 먹었길 바라면서 혹시 안 먹었는지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나는 아침 죽은 먹었는가 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일상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가서 밥 먹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좋아요. 자, 다음은 어쨌든 이제 원문의 뜻은 좀 그렇고 이런 차이가 있죠. 이미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거 다 마쳤느냐? 그게 아침밥인지 점심밥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때가 안 나왔다고 상황이. 근데 이걸 번역하는 분은 이걸 아침이라고 굳이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미자 있잖아, 이거 미. 응? 이미 지난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또 절에서는 아침을 이제 죽으로 많이 하니까 그 아침의 공양을 이제 죽이니까 그냥 여기서 의역한 거지. 그러니까 아침 공양은 이제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로 의역을 한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아침 점심인지 그 시기는 여기 스토리에서는 확인할 수는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러자 이 승려가 내 죽을 먹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대답하는 거예요. 내 끼죽료야. 네. 네, 이미 죽 먹는 거 마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조주선사도 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거 물어봤고, 이 스님도 대답이 죽을 먹었느냐 먹었다 안 먹었다를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놓쳤을까요? 이 스님은. 또는 조주 스님이 죽을 먹은 거에 대한 이런 이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주니까 이 스님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정은 따뜻해요. 따뜻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 스님이 옛날에는 어쨌든 먹을 게 부족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침부터 돌아다니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네, 뭐 스승을 찾아가든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 그러면 제일 주로 걸어 다녔으니까 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일 많이 마음이 집착된 게 무슨 욕구죠? 먹고 싶은 먹고 욕구. 싶은 거였고요. 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또 뭐 돛 닦고 이러는 것도 뭐 금강경도 식후경이라 그런 말이 있단 말이야. 금강경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도 식후경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건 뭐예요? 배가 불러야 풍치가 좋니 뭐니 뭐 이런 기분도 난다는 거지. 네, 마음의 작용이 이제 그때 좀 배불른 욕구가 해소가 돼야 일어난다. 알아차림이 된다. 이제 그런 의식의 흐름을 이제 특성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주선사가 배고픈 식욕에 대한 부분을 자극시킨 거죠, 지금 이거. 네. 그런데 이 스님은 사실은 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주한테 물어본 거야? 가르침. 네, 깨달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조주선사는 즉시 본능적인 식욕에 대해서 건드려 준 거지. 그러면은 이 찾아온 스님이 도에 대한 법을 구하는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면은 어떤 상황에도 이 식욕에 대한 자기가 밥을 이미 먹었든 안 먹었든 식욕에 대한 집착된 마음에서는 좀 자유로워야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얘기했을 때 바로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대답했다는 건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수준, 1차원적인 네, 수준. 1차원적인 수준에 이미 여기에 자, 붙들려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드러낸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생각이나 무슨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도 상관없어요. 네, 김선정님. 저는 음, 그 부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음, 이런 판단을 한 게 금방 그러니까 이 식욕은 좀 이렇게 달관한 상태여야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음. 이런 맞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잘 알아차림했어요. 그 부처님의 그 저 고행상 있잖아. 갈비뼈만 항상 남은 그 육령 고행, 설상 고행하는 그런 이제 상. 그때 뭐 부처님께서는 뭐 하루에 깨알 하나 먹고 뭐 견디셨대요. 물도 안 먹고 뭐 이제 그런 어쨌든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그 수행을 하실 때 나는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나처럼 이렇게 뭐 고행이라면 고행 수행 이런 집중 수행을 한 사람도 없고 후대에도 나처럼 이렇게 수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제 설상 고행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고행상이 이제 그 모양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의 이제 죽지는 않은 상태이면서 이제 의식은 깨어 있겠죠. 근데 뭐 새가 머리 위에다가 이제 둥지를 틀어도 미동도 없었다는 거고 뭐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몸뚱이가 뭐 썩어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렇다면은 뭐 부처님의 비유가 그렇게 극단적이지만은 그 정도까지 예, 보리심이죠. 도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이 배고프고 몸이 망가지고 어디 아프고 이런 거는 근접도 못 하는 거죠. 일구월심 내가 뭘 깨달아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좀 상근기, 뭐 중근기 이상 냈다면은 그 아, 정도 했다면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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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스님의 대답이 죽을 이미 먹는 걸 다 마쳤습니다. 이미 밥을 먹었습니다. 어. 이렇게 대답할 때 이미 조주 스님은 이 스님한테 벌써 다 도를 깨달음의 방법이라든지 전할 거는 이미 전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스님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 아까 밥 먹은 거 어떻게 하셨지? 라든지 아니면은 이 스님이 밥을 안 먹고 어? 자기 배고픈데 아까 밥을 안 먹었는데 나는 이 부처님처럼 도를 구하는 마음 그 일구어심이 커서 밥을 먹느니 안 먹느니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밥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는지도 몰라요. 또 그렇죠. 네. 그거 신경 안 써요. 밥 먹었다고 뭐 이렇게 딱 할 수도 있어요. 네, 김선정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까?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나는 내일 아침이 되기도 전에 나는 내일 아침에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까? 그 식단을 보고 무엇 맛있는 걸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이거를 식단을 보고 미리 딱 정해 놓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못 먹으면은 원래는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데 점심 때 뭐 바쁘거나 어째서 못 먹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저녁을 좀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이게 살맛이 나지. 그걸 못 먹으면은 짜증이 나고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먹을 거를 달관하고
먹는 것보다 도 구하는 게 나는 더 좋아. 저 상태가 될까? 사람이? 그런 음.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을 아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 알아차려. 네, 잘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가를 한번 그 없을 밑에를, 것 같으니까 내가 네, 나를 봐서는 저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먹는 거 가장 중요한 이런 식욕을 식욕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를 나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는 무슨 감정이 있어요, 거기에? 저기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고 그렇죠. 감정이 뭐예요? 그 있으면은 감정이 뭐야? 감정이. 있으면은 내가 똥돼서 나는 먹는 것만 거기 음. 1차원 그 식욕에서 못 벗어나는 나만 네, 그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네, 최성자님. 아침 죽은 먹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빨리 돌을 구하고 싶어서 안 먹었는데 네, 죽을 먹었습니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사께서 이제 적시 그러면 너희 식기를 씻으라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탄로났잖아요. 네.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치. 그래,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저기 뭐야, 이 식욕에 대한 이 본능도,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해. 이제 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쓰면 돼요? 내 생각을 음. 안 믿어. 네. 내려놓고, 그것도 또 고정관념 깨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감정도 안 일어나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 나도 그러면은 그 도를 구하는 막 깨닫고 명상하는 이런 거에 더 신경 써보자. 이렇게 해보면 돼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마음을 어떻게 전환하고 쓰느냐가 핵심이에요. 그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지 말라고. 지금, 근데 그게 그렇게 네. 중요해요. 그게. 그런 사람이 진짜 있는 거야? 거기에 네. 그거를 그러니까, 하지 그, 말라고 하시는데 네.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너무 강하게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깨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이 고정관념 깨는 수행을 하는 근기를 높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집하지 말고 깨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일단 깨자 하고 깨세요. 네,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네, 깼습니다. 그래, 그러면 돼. 그리고 당장 내일이 돼서 번복할지언정 지금 마음은 그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어차피 나 못 지킬 거니까 그렇게 마음 안 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마음 쓰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네, 최성자님. 아, 김선정님 그 기준 깨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까 그런 말을 했다. 아니야. 이제 하려고요. 아, 하려고? 네네, 음. 얘기하세요, 그럼. 아, 예전에 언니가 이렇게 밥을 챙겨 먹기 너무 귀찮으니까 약 한 알 정도만 먹으면 뭔가 몸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걸 이렇게 막 발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이렇게 어디 정보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 그 수행법에, 그리고 음,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렇게 음식을 좀 많이 차려서 먹는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반찬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먹는 걸 제가 갈수록 좋아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드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음. 자, 남한테 수행하는데 도움 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기 수행 열심히 하는 거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스님이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스님이. 제가 그 얘기를 그거 빙자해가지고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아, 잘, 합리화를 해서. 네. 이제 잘 고백을 했네요. 음.
그것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자존감이 올라가서 자기의 이제 치부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이제 힘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식욕에 관계된 이런 부분도 이제 명상법에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밥알 하나 먹으면서 그 식욕을 이제 없애는 이런 명상법 다 있어요. 뭐 그것도 좀 김선영님도 뭐 알고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또 실험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이제 포도알 하나 가지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건포도 같은 거 그거를 오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먼저 이제 그 살피기부터 시작해요. 알아차림 하는 거죠. 건포도를 보고 색깔은 어떠냐, 뭐 촉각, 느낌은 어떠냐, 코로 이렇게 맡으면서 무슨 향이 나느냐 계속 이렇게 먹지 않고 먹기 전에 오감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각을 해야 되니까 입으로 씹어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다 집어넣지 않고 건포도 한 알인데 조금 이렇게 물어가지고 조금 깨알 만큼 물어서 또 이렇게 입안에 자근자근 씹으면서 또 알아차림을 계속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포도 한 알 조그만 거를 콩알 만한 거를 먹으면서 한 20분, 30분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여태까지 뭐 하루 종일 굶어서 배고팠던 그 식욕에 대한 그 부분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수행단체나 명상법에 다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연습해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나 그거 결심해도 그 상황 되면 안 돼요. 안 되던데 또는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말고 지금 그냥 지금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즉시 전환하는 이 수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세속에서 내가 성장 과정 속에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마인드의 습관이고 지금 이 수행, 업식을 닦는 형태에서 하는 방법은 지금 스님이 제시한 지금 즉시 어떤 마음을 자꾸 내는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걸 계속 쭉 꾸준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차피 안 될 거 내가 실망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계획을 잡지 말자. 이래까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자기 의식 수행의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네, 이기아님. 네, 자네 아침 죽을 먹었나? 이 대답에 조수님께 물으니까 이 성녀가 바로 내 죽을 먹었습니다. 이 소리가 저게 굉장히 이게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을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는 이제 뭐든지 할 자신이 뭐 수행이든 뭐 공부든 뭐든 간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그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좋아요. 이제 자기 지금 상황에 심정에 이제 맞춰서 이게 또 느낌이 딱 이미지가 왔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수준이 이런 말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수준이 좀 탄로가 나더라도 자신 있게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 먹는 거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죽 먹었습니다. 이미 죽 다 마쳤습니다. 먹는 거 끝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즉시 너의 식기를 씻어라, 바로를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제 이 거자거든요. 이제 세면한데 그 세세 씻는다 씻을 세자고 바로 그러면 이게 갈 거자 가거라 익다 거 할 때 차나 마시고 가거라 뭐 이렇게 그 간다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동사 어미로 뭐 했다 해라 이렇게 동사 어미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를 씻어라 이렇게 그 거자를 또는 그냥 가거라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다면 여기 앞에 없죠. 여기 앞에 그냥 세발 우거 이렇게 됐잖아요. 이 앞에 뭐 기자라든지 무슨 뭐 시자든지 이런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의역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도 없는데 한문에 지금 금자 없죠. 근데 이렇게 의역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글로 의역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이 한글을 통해서 원문을 안 보고 한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국한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두 참고하는 데는 이 한문 원문 가지고 해야 돼요. 사실은 이 한글은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나중에 참고나 할까? 번역한 거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서 경전이나 이런 어록 같은 거를 무조건 한글로 번역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에요. 그 반야신경도 한글로 번역하는 거는 저는 반대했어요. 제가 반대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 혼자는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뭐 관자재보살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독송을 해버리면 깊은 참구,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깨닫는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딱 한글로 풀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 이면을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애매해야 거기에 관심을 더 갖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수행은 오히려 애매한 쪽으로 이미지를 남겨주는 게 마음 수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원문대로 하면은 바로 씻으러 가. 밥그릇 씻으러 가. 자, 이 밥그릇 씻으러 가. 이 말은 뭘 전제한 말이에요? 먹은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네, 먹은 거를 전제를 하는데 시기가. 자, 여기서는 이스님이 대답한 게 뭐냐면 이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다고. 이미 맞췄다. 여기서 이미 아, 밑자를 썼잖아요. 과거에서 그렇지, 미래로 과거죠. 그런데 저기 씻기 씻으러 가. 바로 씻으러 가. 그러면 미래. 지금, 미래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금 죽을 먹은 게 한참 전이에요? 방금 전이에요? 씻기 씻으러 맞췄다 가. 했으니까. 그거는 한참 전일 수도 있고, 지금 바로 맞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씻기 씻으러 가. 그 말을 한다는 거는 방금 먹었다는 거. 방금 먹었다는 거지. 방금 먹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뭐 아침죽은 먹었느냐 뭐 이런 거 보면 벌써 한참 지나서 네. 밑자를 썼으니까 과거잖아. 한참 지난 거잖아요. 이게. 몇 시간, 최소한 몇 시간 지났겠지. 밥을 먹은 지. 밥을 먹은 지 지금 몇 시간 지났다는 거를 전제한 말이야. 이게 조주 스님이 이 말을 한 거는. 바로 씻으러 가거라. 이 말은. 그렇죠. 네. 또는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않고 한참 전에 먹은 바로를 아직 씻지도 않았으니까 씻으러 가라. 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이게. 그렇죠. 아, 그러면 너가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안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또 경책일 수도 있죠. 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방금 너 밥 먹었지? 그러면 이제 밥그릇 씻으러 가. 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맞죠? 네.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원문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자기 고정관념을 계속 깨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전후의 스토리하고 잘 맞아 돌아갔을 때, 아, 이거는 아까 밥을 먹었는데 여태 씻지 않고 있었던 거를 너는 지금 모르고 있었네. 이걸 깨우치려 주려고 지금 한 거다. 또는 너 지금 인제 밥 먹은 거야.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한 거다 하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가 앞뒤가 전부 하나로 미끈하게 맞았을 때 내가 화두타파를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딱 맞아 돌아가면 선지식한테 굳이 가서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큰 스님들은 꼭 점검받으라 그러죠. 점검받는 게 좋겠지. 그러나 원래 이 화두공안 스토리를 이렇게 만든 거의 취지는 그런 스승 없이도 뭐 가지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걸 만든 거예요? 화두 공안 가지고. 그렇죠. 이 스토리만 가지고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전제 자체가, 이 화두공안 자체가. 그거를 굳이
뭐 가서 선지 시간 때 점검 받으면 좋겠지만은 점검을 안 받아도 이 안에서 자체 점검이 다 되도록 이 선지식 작가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원래 조사선이야, 조사선. 선불교인데 중국은 선불교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해요. 선불교 많이 있었던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이제 선불교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하자면 조사가 뭐예요? 스승의 조상. 내 위에 이렇게 가르쳐 준 스승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승님의 스승님 이렇게 계속 족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족보를 중국 불교는 어디 것까지 갖다 댄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이 법이 제1인 가섭존자한테 내려왔고 가섭존자가 안한존자한테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법이 이렇게 직계 제자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그 맥이 중국까지 달마조사까지 와가지고 달마조사 밑에 이제 뭐 해가 밑에서 쭉 내서 이제 육조 해능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왔다 이렇게 족보를 쭉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게 조사선의 성격을 가진 게 중국 불교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수도 찼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도 이제 역사적인 부분도 이제 지금 스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거 잘 안 했죠? 이론적인 것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 불교는 조사선 불교라 그랬죠? 그러면 그 조사가 누굴 대체한 거예요? 부처님. 네, 부처님을 대체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사라는 거는 바로 위에 스승이잖아요. 살아있는 스승이 지금 바로 밑에 제자한테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조사 부처는 살아있죠. 네. 그 전에 인도의 부처는 돌아가셨어. 죽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죽은 불교고 중국에서 이게 조사서는 삼불교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와 그런 뉘앙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가. 중국 불교가. 그래서 중국 불교라 그래요. 중국 불교의 특성은 선불교다. 근데 선불교의 핵심은 조사선이다. 스승이 제자한테 주고 또 그 제자가 또 스승이 돼서 제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로 내려오는 거다. 이제 이런 맥이 내려오다가 끊기죠. 어쨌든 부처님도 끊겼듯이 끊기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살아있는 조사를 이런 내용, 스토리로 대체하게 된 거야. 그래 어때요? 이 보급이 더 많이 되겠죠. 많이 되고 음. 틀려지지 않아요. 그렇지, 틀려지지가 않고. 자, 이게 이제 역사 불교학의 흐름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록이라 그래. 조사 어록, 말씀을 기록한 거다. 말씀 어록.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기록한 건 없어, 경전은.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 기록이 된 거죠. 한 400~500년 지나가지고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애웠어. 안한존자가 특히 잘 애웠다 그랬죠? 기억해서. 네, 최성자님.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스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화두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 화두로 수행하기.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하자고요. 이런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더 해야 돼. 네. 멘탈 훈련을 더 해야 돼요. 이 기존에 있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 불교가 이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산 부처님이 있어. 그게 조사야. 그래서 조사선이 열애선은 열애가 뭐야? 부처님이죠? 네. 부처님보다 더 수승하다. 뭐 이런 주장까지 막 했어요. 중국의 그 자존심이 엄청 센 거죠. 그러다가 이게 한계가 있잖아. 스승이 예를 들면 조주선사가 한 500명, 700명, 뭐 1000명 뭐 이렇게 많은
선지식은 그 밑에 이런 이제 제자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한계가 있잖아, 거기에. 운집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런 이제 이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이거는 훨씬 더 보급이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일종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전은 아니지만 어록인데, 이 어록을 구성하는 이 스토리를 만든 그 선지식 작가들이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스승 선지식이 없더라도 너희들 이 텍스트만 가지고도 이 텍스트 스스로 여기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있다. 네가 잘 깨달았는지 잘못 깨달았는지 그 기능까지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오만한 거기도 해요. 그러죠? 사실은 이 완전한 뭐 제대로 된 깨달음을 이 글자로 전한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선지식을 꼭 찾아가라 이런 말은 나왔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참고해 나가는데 요령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의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앞뒤에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지고 그게 미끈하게 반대로 가도 제대로 와도 다른 거에 비교를 해도 정말 이거는 빈틈없이 해석이 된 거다라고 점검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게 화두 참구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화두 참구가 뭐 이먹고 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계속 이먹고 또는 무 해가지고 어느 순간 닭 우는 소리가 갑자기 꼭 끼어 듣다가 이런 식으로만 오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삼매 방식을 토대로 한 화두 참구의 깨달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마지막 점검할 게 뭐가 있냐면요. 이때 승려는 깨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때 깨쳤다 하니까는 여러분 생각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승려가 끝났네? 그렇죠? 깨달았다. 근데 원문을 보세요. 이 깨달을 각자가 있어요? 아니요. 깨달을 각자가 아니에요. 이거 있을 유고. 이게 성자거든요. 그 승려, 스님이 그 승려가 있다. 뭐가 있었대. 이거는 이제 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자 중에 깨닫다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깨닫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쓸 때는 이 성자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깨달을 각자가 있는데 뭐 깨달을 오자가 그리고 이런 깨달음의 가르침의 중에 주로 깨달을 각자나 깨달을 오자를 한문을 쓰는데 왜 굳이 여기서는 그 한문을 안 쓰고 이 성자를 썼을까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다 깨쳤다라고 굳이 번역을 하면은 이거를 한글로 참고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프레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의역하자면 그 스님이 뭐는 살피는 일이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가서 바로 닦어?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살피는 일이 있었다. 뭐가 떠오릅니까? 이미지가 좀? 돌이킴? 네. 그렇죠. 돌이킴. 뭐 이럴 수 있어요. 가만있어 봐. 나 바로 안 닦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 바로 닦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이 스님이. 바로 쪽. 그럼 자기 바로 쪽, 자기 걸망 쪽이나 자기가 뭐 아침에 죽을 먹었다면 생각이 아침으로 가겠죠. 아침에 나 분명히 바로 닦았는데 그러면 의식이 지금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아침으로 갔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굳이
깨쳤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 퍼포먼스가 우리 이미지에서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안 써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미 깨쳤다 그러니까 끝났지. 지금 여기 이거를 이 승려가 깨쳤다 이것을 참고할 일이 없어요. 그 깨쳤다고 이미 들었으니까 고정관념화 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화두 참구를 벽압록을 우리가 백칙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단계 높여서 참구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영역으로 수련해 나가느냐를 지금 지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견뎌야 돼. 그래야 성숙이 되죠.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까 미처 못했던 거, 뭐 알아차림 했던 거 또는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네, 김선중님. 아까 어떤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퍼뜩 뭐 이렇게 떠올랐다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금방 내가 무슨 생각했지 해서 기어이 저는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집대성을 해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데 아까는 잠깐 금방 그게 뭐였지 하고 잠깐 찾다가 내가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냥 버뜩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각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까 한번 했어요. 그래, 좋아요. 그게 지금 오픈 포커스 이론 형식,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의식의 상태, 평면에서 입체의 의식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제 그런 실질적인 이해가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진도는 요걸로 마치고 실질적인 지금 이제 뇌 확장, 의식 수행, 의식 확장 수행, 명상, 공간 입체 명상 수행을 하도록 할게요.